당정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추가 경정 예산을 6조 2천억 원 이상 편성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 경영 안정 자금과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씩 확대합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에 123명이나 추가돼 총 4,3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대구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추가돼 사망자 역시 총 26명까지 늘어났습니다. 코로나19로 주식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 초반 1970선까지 붕괴된 뒤 2000선을 회복하며 마무리가 됐는데요. 안개 속 증시 상황 짚어봅니다. 제주항공이 코로나19 사태에도 이스타항공 인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인수가액은 545억 4만 7,920원으로 당초 희망액보다 약 150억 원 낮아졌습니다. 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을 6조 2조 원 이상 편성합니다. 이는 지난 2015년 메르스 추경을 크게 뛰어넘는 규모입니다. 당정은 오늘 오전 국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추경 예산 편성을 위한 당정 협의를 열고 추경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긴급 경영 안정자금과 소상공인 초저금리 대출을 각각 2조 원씩 확대키로 했습니다. 여기에 국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아이를 둔 부모 236만 명에겐 아동 양육 쿠폰을 지급하고 소비 촉진을 위해 고효율 가정기기 구매 금액 10% 환급을 대폭 확대합니다. 이 외에도 피해가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인프라 구축과 피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 긴급자금 지원, 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예산을 별도 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새 123명이나 추가돼 총 4,335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오늘까지 사망자는 총 2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오전 기준 사망자는 22명이었지만 대구에서만 4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더 나왔습니다. 이와 함께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확진자 대비 사망률을 뜻하는 치명률이 0.5%라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30대와 40대가 각각 1명, 50대가 5명, 60대와 70대가 각각 6명, 80대가 3명으로 8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는 치명률이 3.7%로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분양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식빵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조사된 2월 분양 예정 아파트 물량은 26개 단지, 총 19,134가구, 일반 분양은 15,465가구였지만 실제 분양이 이뤄진 물량은 15개 단지, 총 1,558가구, 일반 분양은 7,812가구로 나타났습니다. 예정보다 거래가 절반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양 일정이 대거 연기된 겁니다. 이달에는 전국적으로 44개 단지, 총 가구수 33,433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는데 역시 분양 연기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분양시장은 이미 코로나19로 견본주택에 직접 방문하는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활용하는 등 분양 마케팅도 변화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급락하며 1,200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번 하락은 지난 2017년 1월 5일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입니다. 오늘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보다 20원 내린 달러당 1,193원 70전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환율은 8원 70전 내린 1,205원으로 출발한 뒤 하락폭을 키워나갔습니다. 오전 11시 30분 환율이 1,200원 아래로 내려갔고 이후 하락폭은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 따른 경제 둔화 우려로 세계 각국의 부양책이 쏟아질 것이란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온 국민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각계각층에서 따뜻한 마음을 담은 성금과 물품 지원이 이어지고 있고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료 운동도 날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IMF 당시 온 국민이 나서 금 모으기 운동을 펼치는 등 단결된 힘으로 위기의 순간을 이겨낸 대한민국. 코로나19 고비 역시 극복하겠다는 국민들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고 합니다. 김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피해 복구를 위한 국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 달 동안 각계각층에서 모인 성금은 531억 원, 호반그룹과 KCC가 각각 10억 원, 한국타이어 5억 원 등 오늘도 대기업들의 기부 행렬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병상 부족 사태가 심각해지자 영덕에 있는 300실 규모의 연수원을 치료센터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임대료를 내리거나 프랜차이즈 본사가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등 곳곳에서 고통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서울 동대문 패션타운 관광특구, 충북 전통시장 등 현재 700여 명의 임대인이 11,000여 개 점포에 임대료를 인하하는 등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이디야커피, 명륜 진사갈비 등 9개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 수수료 인하에 나섰습니다. 코로나19 극복에 시민들도 앞장섰습니다. 부산 의용소방대원 70여 명은 마스크 생산성 향상과 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스크 생산 공장 일손 돕기에 나섰고 전남 의용소방대도 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부산 동구에서는 새마을 부녀회가 취약계층 노인 급식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북 전주 지역 섬유 제조업체 6곳은 총 3만 장의 마스크를 기증했습니다.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며 한 기초수급자가 119만 원의 성금과 편지를 두고 사라진 얼굴 없는 천사 이야기도 훈훈함을 불어넣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이른바 팬데믹 공포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만 8%가 넘게 폭락하며 1990선도 쉽게 내줬는데 오늘도 장 초반 1970선까지 붕괴된 뒤 2000선을 회복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 강한 장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인데 자세한 시장 상황 금일 마감 시황 전해드린 뒤에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 초반 1970선까지 붕괴됐던 코스피는 0.78% 상승 반전에 성공하며 변동성 강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의 7,830억 원에 달하는 강력한 매도가 나왔지만 개인과 기관이 4,593억 원, 2,721억 원씩 각각 순매수하며 시장 상승을 이끌었고 2,002.51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개인이 2,228억 원을 매도했지만 기관과 외국인이 1,104억 원, 1,202억 원씩 각각 순매수하며 2.77% 급등한 627.66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다수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반도체와 LG화학, 삼성 SDI 등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의 상승이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다만 개소세 인하 소식에도 현대차를 비롯한 운송장비 업종은 내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 역시 반등이 나왔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대다수가 상승했는데 특히 제약바이오 대형주, 2차 전지와 반도체 소재 업종 등이 그간 하락폭을 만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진단시약 수요 증가로 시젠과 바이오니아 등의 종목도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서울경제TV 서정덕입니다. 자세한 증시 이야기 증권부 이소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 기자.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지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사망자가 더 나오고 있고 오늘도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오늘 오후 4시 기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는 4,3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도 오늘 하루만 대구에서 4명이 늘어나며 전일 21명에서 2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금요일까지 확진자가 2,337명, 사망자가 16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주말 사이 확진자가 또 한 번 급증한 것입니다. 특히 주말 사이에는 경상북도 경산시에서 생후 45일 된 신생아가 국내 최연소 확진자로 판정이 됐고요.
그동안 확진자가 많이 나오지는 않았던 10대에서도 확진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를 보여 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를 더하고 있습니다. 네, 이 어린 아이들까지 걸리다 보니까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국내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입출국 제한을 지금 국내에서 뿐만이 아니라 받게 되는 겁니다. 해외에서. 주말 사이에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 혹은 제한 조치를 취한 국가가 또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외교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10분 기준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를 취한 곳은 말레이시아, 베트남, 일본, 홍콩 등 총 36개 국가 혹은 지역입니다. 또한 검역 강화나 격리 조치를 취하는 등 한국에 대한 입국 절차를 강화한 곳은 총 44개 국가 및 지역으로 총 80곳에서 한국에 대한 입국 금지와 제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경우 베이징, 광둥, 상하이 등 14개 지역에서 한국발 비행기 탑승객에 대해 일정 기간 지정 호텔에서 격리하는 조치를 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역시 한국에 대한 검역 강화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지 시간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고위험 국가 및 지역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 출국 시에 더해 미국 입국 후에도 의료 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현지 시간 2월 29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구 등 한국과 이탈리아 일부 지역에 대한 여행 경보를 최고 단계인 여행 금지로 격상하면서 언급한 의료검사 강화 방침의 후속 실행 조치라는 점에서 의료검사 강화 대상국이 한국과 이탈리아 등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난달이죠. 2월에는 코로나19의 확진세로 시장의 충격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리고 이 충격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국의 경제 지표가 이번 주에 속속 발표된다고 하던데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우선 현지 시간 2일과 4일에는 각각 미국의 공급관리협회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가 발표됩니다. 2월 제조업지수와 비제조업지수의 현재 시장 전망치는 각각 50.5와 55.5로 지난 1월과 비교해 소폭 하락하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투자전략팀은 지난 1월 지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지 못한 상황이었다며 2월 지수에서 실제 둔화가 어느 정도 될지, 특히 신규 주문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소할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실제 발표 수치가 전망치보다 낮을 경우 증시는 추가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국의 2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오늘 발표됐습니다.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이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2월 PMI 지수는 시장 전망치 45.7보다 낮은 40.3을 기록해 전월 대비 10.3포인트 급감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기록한 40.3은 지난 2004년 4월 지표가 처음 발표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보다도 낮은 수준입니다. 금일 발표된 지수에 대해 차이 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내 제조기업들이 조업을 중단해 소수 의료기기 관련 제품의 생산만 증가하고 그 외에는 생산량이 급격히 줄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중국의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는 오는 4일,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베이지 발간은 오는 5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뉴욕 증시도 연일 폭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예고하면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줬다고 하는데 이 얘기도 좀 들어볼까요? 네, 코로나19가 확산하자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지난 28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긴급 성명을 통해 경기 부양을 위해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시장은 연준이 사실상 금리 인하 등 완화적 통화 정책을 예고한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금융 전문가들 역시 오는 17일에서 18일 열리는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단행될 확률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실제로 금리 인하에 단행할 경우에는 우리나라나 중국 쪽의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증시 상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증시가 크게 휘청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네, 증권업계는 당분간 코로나19로 인한 변동성 장세가 이어지겠지만 정부의 재정 정책 등에 따라 투자 심리가 살아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예은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중국 외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주춤해질 때까지 변동성은 이어질 것이라면서도 각국 정부의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른 시일 내 정부의 재정 정책 등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이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아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은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지나친 낙관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장희종 하이투자증권연구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대응하겠다는 연준의 성명서는 정책 대응의 시작이라는 점에서만 의미를 가질 것이라며 전염병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지금 상황의 해결책과는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길 NH투자증권연구원 역시 연준 시장 개입 기대감은 지수 하락 가능성을 막아줄 요소라면서도 파월 의장 구두 개입은 불확실성을 일부 완화시켰으나 적절한 행동에 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이상민 카카오페이 증권연구원은 최근과 같은 큰 폭의 코스피 조정은 IMF나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시스템 리스크가 아니더라도 종종 있었다면서 다만 지난 2016년과 2017년에 주식시장 변동성이 낮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최근 마이너스 12%의 조정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연구원은 이어 과거 메르스와 사스, 스페인 독감 등의 사례를 볼 때 시장은 약간의 조정 이후 상승장을 이어갔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짧게 보면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쉽지 않은 증시가 될 것 같은데 투자 전략 어렵지만 좀 제시해 주신다면요. 네, 변동성이 커진 국내 증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는 조언이 나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연구원은 현재 자기자본이익률 7.8%, 원달러 환율 1220원을 가정했을 때 적정한 코스피 지수의 저점은 2020선으로 추정된다며 코로나19 확진자 증가로 인한 공포 심리가 확대될 경우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는 감안해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 2000선 이하는 적극적인 매수 관점에서 대응이 유효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영렬 교보증권센터장은 투자자에게 지금 중요한 것은 폭락 상황이 얼마나 지속될 것인지보다 폭락이 끝난 후 무엇을 사야 할까라며 현재 국내 증시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 중에 성장에 도전하는 기업들이 주가 회복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을 기반으로 김 센터장은 꾸준한 수요를 가진 반도체,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 가격 부담을 안고 있던 2차 전지와 인터넷 종목 등에 주목하라고 추천했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증권부의 이소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공포 확산으로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선 주가 하락의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공매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 판 뒤 다시 사서 갚는 매매 기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문제는 이 공매도가 정부의 접근성이 용이한 외국인과 기관의 전유물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지난해 주식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 5천억 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 1천억 원으로 1.1%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약 65조 원으로 62.8%를 차지했고 기관 투자자는 37조 3천억 원으로 36.1%에 달했습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18년 5월 공매도 대여 주식을 확대하는 등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큰 효과는 없는 상태입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공매도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개인 투자자들 일각에서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하자는 요구도 나옵니다. 하지만 외국인의 국내 시장 이탈 등의 문제로 공매도를 금지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시가총액 일정 수준 이상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소형주를 대상으로 주가를 과도하게 떨어뜨려 개미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있다는 지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제주항공이 예정대로 이스타항공을 인수합니다. 이로써 국내 항공업계 역사상 처음으로 항공사 간 결합이 이루어졌는데요. 최근 코로나19로 업황이 악화되며 인수 불발에 힘이 실렸지만 위기 극복을 위해 양사의 힘을 모으겠다는 설명입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국내 1위 저비용 항공사 제주항공이 코로나19의 위기에도 이스타항공 인수를 최종 결정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 1000주에 대한 주식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수가액은 545억 4만 7,920원으로 당초 희망액보다 약 150억 원 낮아졌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악화된 재무구조와 코로나19로 침체된 업계 전반의 업황이 맞물리며 구주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제주항공은 계약금 115억 원을 제외한 차액 약 430억 원을 취득 예정일인 오는 4월 29일에 전액 납입합니다.
당초 제주항공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 계약 체결 시한을 연장하며 인수 불발 가능성에 힘이 실렸습니다. 하지만 양사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과 공동 발전을 위해 인수가액과 절차 등에 최종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시장이 재편되고 구조조정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그에는 아마 이번에 그 인수 결정이 성공한다면은 제주항공은 시장 내에서 큰 입지가 강화될 것이고 어려운 업황에도 불구하고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거는 제주항공의 경영 전략이 상당히 공격적이다. 제주항공은 이번 인수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한 원가 절감과 점유율을 바탕으로 한 가격 경쟁력 등 운영 효율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석주 제주항공 대표는 직원들의 우려가 크다는 걸 알고 있지만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항공업계에서 진행되는 최초의 동종 사업자 간의 결합이라는 점에서 최근 부진에 빠진 업계 재편에 힘이 실릴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정샘입니다. 대한건설협회 28대 회장에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가 취임했습니다. 김상수 회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취임식을 열지 않고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제2의 건설산업 부흥을 위해 신수요 건설시장 개척과 신성장 동력 발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포부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오늘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신임 회장이 당초 예정됐던 취임식을 취소하고 코로나 위기를 정부와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특히 김 회장은 취임 인사에서 건설 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 나가며 침체된 국가 경제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제2의 건설 산업 부흥을 이끌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금의 건설 산업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우리의 일상을 확실하게 세워가는 건설업계의 지상명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우리 대한민국은 하나로 출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 회장은 제2의 건설 산업 부흥을 위해 신수요 건설 시장 개척 및 미래 성장을 선도하는 성장 동력 발굴, 건설 산업 규제 혁신을 통한 건설 환경의 재정립과 대중소 및 지역 간 건설업체의 상생, 균형 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고품질 시공과 재해 없는 안전한 건설 현장 만들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무자격 건설업체의 퇴출로 건설 산업의 긍정적 이미지를 높이는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설 산업이 되도록 모든 힘을 쏟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신인 김상수 회장은 3월 1일부터 4년간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해 대한건설단체 총연합회 회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이사장, 건설기술교육원 이사장을 겸하게 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2020년 이 다보스 포럼에서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된 부분이 기후변화였다고 합니다. 경제활동 그리고 세계 경제의 가장 큰 리스크에 기후변화가 꼽힌다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가 세계 경제를 위협하는 요소로 떠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전염병의 경제적 타격이 그만큼 크다는 건데요. 오늘은 그래서 코로나19와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다보스 포럼에서도 경제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측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에서는 글로벌 경제 저성장과 불확실성 잔존이 문제다 이렇게 보았는데요. 예. 현대경제연구소는 다보스 포럼 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경제 실적치는 전망치를 밑돌고 있다. 세계 주요국을 중심으로 생산성이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는 만큼 다자간 공조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경제지표 실적치는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이제 시트그룹의 글로벌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는 지난해 12월 마이너스 11.58로 이게 이제 마이너스를 나타냈는데요. 예. 이 수치가 음수라는 것은 경제지표가 전문가들 예상치보다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예. 그런데 이 시점에서 발생한 변종 바이러스는 세계 경제를 하강시키는 새로운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성장률 2.8%에서 2.5%로 0.3%포인트 하향 조정했고요. 영국의 해외개발연구소는 코로나19가 이 상태에서 진정된다고 해도 경제적 피해액이 약 427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을 했죠. 예. 코로나19가 어떻게 발생했느냐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후변화로 발생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이거는 기상학자들이나 생명공학자들은 올겨울에 이상기후,
이것 때문에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올 겨울은 기온이 평년 겨울보다 기온이 굉장히 현저하게 높았어요. 아주 따뜻한 겨울이었죠. 그러니까 2020년 1월 서울 평균 기온은 기상 관측을 시작한 이래 112년 만에 가장 따뜻한 1월이었고요. 또 미 항공우주국 나사죠. 또 미기구 해양대기청은 2019년 지구 기온을 관측한 이래 두 번째로 온도가 높은 해였다. 그리고 12월은 가장 기온이 높은 달이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예. 이처럼 겨울철 평균 기온이 상승을 하면은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기온이 높은 따뜻한 겨울은 야생동물을 통한 전염병 발생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코로나19의 발생 원인에 대한 면밀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면은 앞으로 정확한 것이 밝혀지겠지만 일단 중국 우한에서 변종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린 것은 중국의 따뜻한 겨울 날씨가 주요 요인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후변화가요, 이 전염병을 가지고 오는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기후, 날씨, 건강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와 날씨 편을 썼고요. 의대 교수를 지냈던 형님이 건강편을 써서 이제 둘이 같이 공조로 출간한 적이 있었는데 예. 당시 제가 책을 쓰면서 놀랐던 것이 거의 전 세계적인 전염병의 대부분이 기후와 날씨 변화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GM 스칼리온 교수는 악성 바이러스라는 지구 재앙설을 주장하는 학자인데요. 그는 지구온난화로 해서 특유의 번식 환경이 조성되면 보통의 바이러스와 다른 구조를 가진 변종들이 생길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다라고 봤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1918년에 스페인 독감으로 5천만 명이 죽었고요. 1957년과 1968년에 발생했던 아시아 독감으로 180만 명이 사망했고요. 2009년 30만 명의 사망자를 가져온 신종플루도 있습니다. 이런 건 모두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재앙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충격을 줬던 메르스나 사스, 에볼라 바이러스 등의 호흡기 바이러스 말고도 사실 모기 바이러스의 변종도 아주 치명적입니다. 현재도 말라리아와 댕기열로 목숨을 잃는 사람이 한 해 전 지구촌에 50만 명이 이르고 있는데요. 예. 지카 바이러스라든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황열 등 미래는 모기 바이러스의 변종이 더 치명적일 것으로 보는 데다가 이런 것들은 다 기후변화와 아주 밀접하다는 겁니다. 예, 이게 문제는 지구 온난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다 보니까 기후 변화는 더 심각해질 거고 그러다 보면 전염병들은 더 강하게 창궐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렇죠. 예. 불행하게도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인류가 처음 본 변종 바이러스는 이게 21세기 들어 벌써 몇 차례 전 세계적으로 확산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전염병으로 인한 건강 문제가 가장 심각하지만 사실 이번 코로나19처럼 경제가 위축된다는 겁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불확실성 증대로 기업 투자는 감소하고 그러면서 악순환이 지속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요,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이 중소상공인 등 서민층이라는 겁니다. 하루빨리 이번 코로나19가 좀 종식되었으면 하고요. 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전염병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K웨더의 반기성 예보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의 마스크 공적 판매로 마스크가 없거나 또 비싸서 구하지 못한 분들의 발길이 지정 판매처로 최근에 이어지고 있죠. 저도 오늘 현장을 지나쳐 봤는데 줄이 꽤나 길었습니다.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마스크 공적 판매 정말 좋은 취지인데 빼곡하게 줄지어선 그곳에서의 2차 감염 역시 우려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문이 좀 용이한 이커머스나 편의점 등에서도 일정 수량을 분배해서 인원 배분이 된다면 훨씬 더 안전하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